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6월 2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백인 경찰의 강압 행위로 인한 흑인 남성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격렬한 시위. 이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다우존스가 0.36%, 나스닥 지수는 0.66%, S&P 500은 0.38% 뛰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재가 더 많았지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꼿꼿하게 유지된 덕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재를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중국 측의 미 농산물 구매는 지난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의 핵심 사안이고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합의 파기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아직은 무역 합의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기는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욱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1992년 LA 폭동의 비극이 떠오를 정도로 미국은 아비 규환입니다. 한 흑인 남성이 위조 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경 시위가 시작됐고요. 최소 140개 도시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 소요 사태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약 4,000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치 영화 조커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분위기고요. 40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경 진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더 발생하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폭력 시위가 이제 막 경제 재가동에 들어간 미국 경제를 뒤흔들 최대 복병이라는 거죠. 코로나19발 봉쇄 조치에서 막 벗어난 미국의 상점들이 다시 락다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도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고요. 7월 인도분 WTI는 전거래일보다 5센트 내린 35달러 4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5월 제조업 PMI는 4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PMI는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과 생산, 재고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고요. 그래서 실물 경제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미 제조업 경기는 최악 수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개인 매수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마찰이 계속되자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목별로는 크리스 FNC가 코로나19 속에 골프장 호황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를 앞두고 모나미와 신성통상이 이틀째 급등세입니다. LNK 바이오는 개발한 척추 임플란트 제품에 미 FDA 허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크게 뛰었고요. 다른 특징주들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조선주 더 갈까? 네,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섹터 1위가 조선, 2위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3위는 조선 기자재. 이렇게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조선 관련 업종입니다. 조선 섹터 5개 종목 중 총 5개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관련주들도 7종목 모두가 빨간불을 켰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 27개 중에 한 종목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오름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 네, 국내 조선 빅3가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한국의 조선 3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약 23조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계약을 맺은 건데요. LNG선 프로젝트 중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은 2027년까지 LNG선 건조 공간,
즉 슬롯을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보통 대규모 계약에서는 정식 발주 전에 이렇게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계약을 먼저 맺기도 합니다. 현재 LNG선 한 척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약 2,284억 8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100척 이상이 발주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카타르는 왜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까요? 카타르는 현재 세계 1위의 LNG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요. LNG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LNG 수출 물량을 늘리려면 당연히 LNG를 실어나를 운반선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조선 3사와 협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조선사들의 일감 확보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카타르와의 계약은 아직 슬롯 예약의 단계고요. 조선사별 구체적인 물량 배분과 선가, 이런 중요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긍정적인 기대감에 조선업 주요 종목들이 크게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에 따른 부진한 수주 실적 때문에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고, 그래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거든요. 이번 카타르 LNG 물량 확보 소식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까지 모두 오름세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네요. 그 밖에 KSP와 오리엔탈전공, 대창솔루션, 인화전공, 한라 IMS, HSD 엔진 등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힘이 굉장히 셉니다.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는 조금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간단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SNK 배당 미쳤네요. SNK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등 유명 게임을 제작한 글로벌 게임사인데요. 지난해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 회사입니다. 상장 후 첫 배당을 결정했는데 그 규모가 약간 믿기 어려운 정도예요. 한 주당 3,332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고요. 그래서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9.8%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코스닥 평균 배당 수익률은 0.6%밖에 안 돼요. 코스피 평균도 2% 초반이죠. 19.8%는 진짜 좀 이례적인 수준인데요. 배당 기준일은 이번 달 16일이고요. 배당금은 오는 9월 1일에 지급이 됩니다. 배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12일까지는 SNK 주식을 매수해 주셔야 하네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 걸까? 회사 측 입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했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게임 업체들과 지속적인 캐릭터 제휴, 그리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꾸준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배당은 회사의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 큐브엔터 중국 왕이윈 뮤직과 한배. 큐브엔터가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인 왕이윈 뮤직과 독점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세입니다. 중국 본토에 음원을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큐브 아티스트와 큐브의 IP를 활용한 공동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서 왕이윈 뮤직이 얼마나 큰 음원 플랫폼이냐면요. 중국의 네지즈 그룹 산하의 계열사인데 현재 텐센트 뮤직과 함께 중국 음원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IT 공룡 3인방 중 바이드와 알리바바 그룹이 출자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모 회사 네지즈 그룹은 중국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9억 명에 달하는 음원 사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음원도 중국 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단순한 음원 공급이 아니고요. 중국에서의 큐브 소속 아티스트들 프로모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한 중국 음원 시장 진출은 성장성이 큰 중국 시장에 아주 좋은 파트너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오늘 큐브엔터 그리고 모회사인 VTGMP 동반 강세입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